2020년 10월 17일 새벽 3시 42분 경찰청 사이버 신고센터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68세 여성 한정숙, 내용은 사위의 불법 금융 범죄였다. 특이사항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현재 아파트에 감금됨, 외부 연락 차단됨, 딸과 손주 위험. 담당 경찰관 이수진은 신고 내용을 읽으며 마우스를 멈췄다. 구체적이었다. 금고 위치, 증거 목록, 피해자 수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68세 노인이 감금 상태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내일 아침이면 늦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은 즉시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27층이었다. 순찰차 2대가 출동했다. 사이렌은 켜지 않았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코로나 시국, 통행 금지 시간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모든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 단 한 곳만 빼고 27층 끝에서 세 번째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경찰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7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복도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여자의 비명, 아이의 울음, 그리고 남자의 고함이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았다. 3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거실이 엉망이었다. 소파가 뒤집혀 있고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금고가 열려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부엌에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앞에는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68세 여자 한정숙이었다. 그녀는 떨리지 않았다. 그저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남자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경찰이 천천히 다가갔다. 남자의 손이 떨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갑이 채워졌다. 남자가 끌려나갔다. 2020년 9월 24일 새벽 5시 경상도 작은 마을 시장에서 한정숙은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장사는 나쁘지 않았다. 반찬 몇 개 팔고 김치도 2통 나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줄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은 말도 없이 사고 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정수금 받았다.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서울에 올라올 수 있냐고 물었다. 호준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민혁은 재택근무에 바쁘고 자신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망설였다. 서울은 멀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 가도 되나 싶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 부탁을 잘 안 하는 아이였다. 독립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박했다. 정숙은 알았다고 대답했다.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일 후 정숙은 버스에 올랐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반찬통을 넣었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마스크 쓴 사람 몇 명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멀어졌다. 정숙은 생각했다. 얼마나 있다 올까? 한 달일까? 2달일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딸이 차로 마중 나왔다. 조수석에 호준이가 있었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불렀다. 정숙도 웃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고 멈췄다. 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이 피곤했다. 아니, 피곤한 게 아니었다.
두려워 보였다. 정숙이 손을 잡으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딸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힘들다고만 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 차가 아파트로 향했다. 서울거리는 한산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정문에서 체온을 재고 명부를 썼다. 경비원이 2주 동안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방역 수칙이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없었다. 딸이 현관문을 열었다. 정숙이 집에 들어섰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생활감이 없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사위 민혁이 나왔다. 장모님 오셨다고 인사했다.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었다. 정숙은 그 눈을 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다고. 민혁이 웃으며 편히 쉬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찰칵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딸을 봤다. 딸은 눈을 피했다. 정숙은 따라갔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다. 이 집에 뭔가 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은 많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문틈으로 내다봤다. 민혁이었다. 그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내일까지 정리하라고 했다. 흔적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뭘 정리하는 걸까? 민혁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다. 정숙은 더 자세히 봤다. 민혁이 벽에 액자를 들어 올렸다. 정숙의 환갑 사진이었다. 그 뒤에서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혁이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빠르게 넘겨보고 다시 넣었다. 액자를 제자리에 걸고 서재로 돌아갔다. 정숙은 숨을 죽였다. 벽 속에 뭔가 있었다. 뭘 숨긴 걸까? 그리고 왜 내 사진 뒤에? 정숙은 결심했다. 알아내야 한다고. 딸과 손주를 위해서. 새벽이 밝아왔다. 정숙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시장 40년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저 사위 분명히 뭔가 하고 있다. 아침이 됐다. 정숙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딸이 나와 출근 준비를 했다. 재택근무라고 했다. 방에서 일한다고 했다. 민혁도 서재에서 나왔다. 마스크를 쓴 채였다. 아침 인사도 없이 커피만 마시고 다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호준이를 돌봤다. 아이는 착했다. 태블릿만 보고 있었다. 정숙이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정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3살짜리가 하루 종일 전자기기만 보는 게. 점심때가 됐다. 정숙은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딸을 불렀다. 딸이 방에서 나왔다. 민혁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불렀다. 나중에 먹겠다는 목소리만 들렸다. 정숙과 딸 그리고 호준이만 밥을 먹었다. 딸이 밥을 먹으며 말했다. 민혁이 요즘 바쁘다고 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재택근무가 저렇게 바쁜가? 왜 방에서만 있는 걸까? 밥도 안 먹고. 오후가 됐다. 정숙은 빨래를 했다. 베란다로 나가려는데 딸이 막았다. 베란다는 민혁이 쓴다고 했다. 회의 때 배경으로 쓴다고 했다. 정숙은 이해가 안 됐다. 회의 배경이 왜 베란다인가?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정숙은 저녁을 차렸다. 이번에도 민혁은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서재 앞에 밥상을 놓았다. 문이 열렸다. 민혁이 밥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문이 다시 닫혔다. 밤이 됐다. 정숙은 설거지를 했다. 복도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였다. 목소리가 커졌다. 왜 아직 안 들어왔냐고 물었다. 내일까지라고 했다고 했다.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다. 뭘 처리하는 걸까? 그날 밤 정숙은 또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민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로 갔다. 정숙은 문틈으로 봤다. 민혁이 또 액자를 들어 올렸다. 벽이 열렸다. 이번에는 뭔가를 넣었다. 서류가 아니었다. 두툼한 봉투 같았다. 민혁이 벽을 닫고 액자를 걸었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갔다. 정숙은 확신했다. 저 안에 뭔가 있다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민혁이 숨기는 것이라고. 정숙은 결심했다. 내일 민혁이 외출하면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혁이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은행 간다고 했다. 딸도 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숙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거실로 갔다. 액자 앞에 섰다. 손을 뻗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호준이었다. 할머니 뭐해요? 정숙은 놀랐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다. 기회를 놓쳤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며칠이 지났다. 민혁은 계속 서재에만 있었다. 외출을 하지 않았다. 딸도 집에만 있었다. 정숙은 답답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갇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호준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벽을 만져요. 정숙이 멈췄다. 뭐라고? 아이가 반복했다. 밤에 아빠가 사진 뒤에 뭔가 해요. 나는 자는 척해요. 정숙은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물었다. 자주 그러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이요. 정숙은 확신했다. 민혁이 매일 밤 금고를 여는 것이다. 뭔가 확인하는 것이다. 아니면 넣고 빼는 것이다.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정숙은 깨어 있었다. 새벽 1시 민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화장실에 갔다. 정숙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재빨리 거실로 갔다. 액자를 들어 올렸다. 벽에 작은 패널이 보였다. 눌렀다. 열렸다. 금고였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다. 정숙은 생각했다. 호준이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딸 생일을 눌렀다. 틀렸다. 결혼기념일을 눌렀다. 여전히 틀렸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당황했다. 마지막으로 민혁 생일을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 서류가 가득했다. 계좌 정보, USB, 그리고 현금 뭉치가 보였다. 정숙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읽어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세요? 민혁이었다. 정숙은 돌아섰다. 민혁이 서 있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차가웠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으려 했다. 민혁이 다가왔다. 왜 남의 물건을 만지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혁이 금고를 닫았다. 액자를 제자리에 걸었다. 그리고 정숙을 똑바로 봤다. 본 것 없던 일로 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정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민혁의 눈빛이 무서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금고 안에 뭔가 있었다.
불법적인 것이 분명했다. 정숙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혁은 정숙을 보지 않았다. 딸도 불안해 보였다. 정숙이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민혁이 나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정숙은 알았다. 감금당한 것이다.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와이파이도 끊겨 있었다. 정숙은 딸을 찾았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다. 딸이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정숙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딸이 속삭였다. 민혁이 사람들 돈을 모았다고 했다. 투자한다고 했다. 코인이랑 주식에. 근데 다 날렸다고 했다. 몇십억을. 이제 도망가려 한다고 했다. 우리를 버리고. 정숙은 딸을 안았다. 떨고 있었다. 정숙은 물었다. 금고에 뭐가 있냐고. 딸이 대답했다. 서류와 계좌 정보, USB, 그리고 도망갈 현금이라고 했다. 정숙은 알았다. 민혁은 사기꾼이었다. 불법 사금융을 운영한 것이다. 이제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계획이었다. 정숙은 결심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핸드폰도 안 되고 밖에도 나갈 수 없었다. 정숙은 생각했다. 딸의 노트북. 재택근무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을 것이다. 정숙은 딸에게 말했다.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딸이 고개를 저었다. 민혁이 알면 위험하다고 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딸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을 건넸다. 정숙은 받아들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새벽이 됐다. 정숙은 딸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갔다. 딸은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화면이 켜졌다. 비밀번호를 물었다. 정숙은 당황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이다. 호준이가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뭐해요? 정숙이 손가락을 입에 댔다.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비밀번호 아니? 아이가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2234요. 정숙이 입력했다. 열렸다. 인터넷이 연결됐다. 정숙은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경찰청을 검색했다. 사이버 신고 페이지를 찾았다. 클릭했다. 신고 양식이 떴다. 정숙은 타이핑을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한 글자씩 눌렀다. 사위가 불법 자금 운용을 한다고 적었다. 금고에 증거가 있다고 적었다. 주소와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딸과 손주가 위험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신고 접수 메시지가 떴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일어난 것이다. 정숙은 노트북을 닫았다.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혁이 화장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숨을 내쉬었다. 아침이 됐다. 정숙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민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시고 다시 들어갔다.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끝낸다고 했다. 저녁에 출발한다고 했다. 정숙은 알았다. 민혁이 오늘 도주할 계획이라는 것을. 경찰이 오기 전에 떠나려는 것이다. 정숙은 불안했다. 신고가 제대로 됐을까? 경찰이 올까? 시간이 없었다. 점심때가 됐다. 정숙은 국을 끓였다.
민혁이 나와서 밥을 먹었다. 평소와 달랐다. 말이 없었다. 정숙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돌아갔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다. 오후 3시쯤 딸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정숙에게 속삭였다. 민혁이 오늘 떠난다고 했다. 우리는 두고 간다고 했다. 정숙은 딸을 안았다. 괜찮다고 했다. 경찰이 올 거라고 했다. 딸이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다고 했다. 정숙은 생각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민혁이 떠나기 전에 경찰이 와야 한다고. 정숙은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저녁 6시가 됐다. 민혁이 서재에서 나왔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현관으로 향했다. 정숙이 불렀다. 저녁 먹고 가라고 했다. 민혁이 멈췄다. 돌아봤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갔다. 정숙은 막아섰다. 민혁이 비켜달라고 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다. 손이 주머니로 갔다. 정숙은 알았다.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혁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경찰이 보였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정숙을 돌아봤다. 장모님이 신고했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이 서재로 뛰어갔다. 금고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찍기 시작했다. USB를 빼서 밟았다. 정숙이 소리쳤다. 지은아 나와. 딸이 방에서 나왔다. 호준이를 안고 있었다. 민혁이 딸을 잡았다. 누가 신고했냐고 물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했다. 민혁은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칼을 꺼냈다. 정숙이 앞으로 나섰다. 민혁아 그만하라고 했다. 손주 생각하라고 했다. 민혁이 소리쳤다. 다 당신 때문이라고 했다.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드냐고 했다. 정숙이 차분히 대답했다. 내 딸 집인데 남의 집이냐고 했다. 내 손주가 있는데 모른 척하라고 했냐고 했다. 민혁아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칼 내려놓고 문 열라고 했다. 민혁은 흔들렸다. 칼을 든 손이 떨렸다. 딸이 울면서 말했다. 여보 제발이라고 했다. 호준이 생각하라고 했다. 민혁이 칼을 내려다봤다. 손이 풀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이 관리사무소에서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온 것이다. 2명이 들어왔다. 칼 내려놓으라고 소리쳤다. 민혁이 돌아봤다. 경찰이 다가왔다. 민혁은 주저앉았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혁이 끌려나갔다. 복도에 이웃들이 나와 있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혁이 사라졌다. 정숙은 거실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딸이 달려와 안았다. 호준이도 안았다. 셋이 바닥에 앉아 울었다. 경찰관이 물을 건넸다. 정숙이 마셨다. 손이 떨렸다. 경찰이 금고를 확인했다. 찢어진 서류들을 모았다. 밟힌 USB도 회수했다. 복구 가능하다고 했다. 노트북도 압수했다. 증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 이수진이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정숙이 대답했다. 처음부터요. 시장에서 40년 일했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이수진이 웃었다. 용감하시다고 했다.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엄마일 뿐이라고 했다. 밤이 깊었다. 경찰이 떠났다.
딸과 정숙, 호준이만 남았다. 집은 조용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숙은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이제는 따뜻해 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혁은 구속됐다. 사기와 횡령 혐의였다. 피해자는 47명, 금액은 63억 원이었다. 금고에서 나온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거래 내역도 모두 복구됐다. 민혁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딸 지은은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없었다. 남편의 범죄를 몰랐다는 것이 인정됐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변호사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정숙은 딸과 손주와 함께 아파트를 나왔다. 작은 빌라를 얻었다. 강남이 아닌 변두리였다. 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었다. 충분했다. 셋이 살기에. 이사한 첫날 밤 3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정숙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가 있었다. 호준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정숙이 웃었다. 그래 좋지.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가족이잖냐고 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장에 갔다. 예전처럼 반찬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다. 나물을 무쳤다. 손에 익은 일이었다. 힘들었지만 좋았다. 다시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회사에 복직했다.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괜찮아졌다. 동료들이 응원해줬다. 일에 집중했다. 호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녔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다. 하지만 곧 적응했다. 친구들이 생겼다. 웃음이 많아졌다. 정숙이 데리러 가면 신나서 뛰어왔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저녁이면 3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다. 하루 일과를 나눴다. 호준이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다. 지은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 정숙이 시장 이야기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혁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 지은은 가지 않기로 했다. 정숙도 가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변호사가 결과를 알려줬다. 징역 12년이었다. 지은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호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지은이 당황했다. 정숙이 대답했다. 아빠는 한동안 못 와. 하지만 괜찮아. 우리 셋이 있잖아. 호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에요. 정숙이 웃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밤이 깊어갔다. 호준이가 잠들었다. 지은도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 보는 별은 흐릿했지만 그래도 반짝였다. 정숙은 생각했다. 68년을 살았다. 힘든 일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 동시에 이렇게 뿌듯했던 적도 없었다. 딸을 지켰다. 손주를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관 이수진이었다. 민혁의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고 했다. 정숙의 신고 덕분이라고 했다. 감사하다고 했다. 정숙은 괜찮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창밖을 봤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시장에 가야 했다.
김치를 팔아야 했다. 손주를 돌봐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갔다. 내일을 위해 잠들 시간이었다. 2달이 지났다. 민혁의 선고 공판 날이 왔다. 지은은 가지 않기로 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다.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다. 저녁에 연락이 왔다. 징역 15년이었다. 처음 구형보다 늘어난 것이었다. 피해자가 많았고 금액이 컸다.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15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정숙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냐고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했다. 이혼 판결도 났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민혁의 재산은 모두 피해자 배상에 쓰였다. 지은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자유가 더 중요했다. 호준이의 양육권은 지은에게 주어졌다. 민혁은 친권을 포기했다. 서류를 정리하며 지은이 말했다. 엄마 다시 시작할게요. 정숙이 웃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도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시장 일은 계속됐다. 정숙은 새벽마다 일어났다. 김치를 담갔다. 반찬을 만들었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맛있다고 했다. 또 오겠다고 했다. 정숙은 고마웠다. 이 평범한 일상이.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다.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회식을 했다. 오랜만에 웃으며 술을 마셨다. 집에 돌아와 정숙에게 말했다. 엄마 덕분이라고 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한 거라고 했다. 호준이는 부쩍 컸다. 말도 많아졌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다.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호준이가 신나했다. 눈사람 만들자고 했다.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작은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호준이가 웃었다. 지은도 웃었다. 정숙도 웃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족이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호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계속 이렇게 살자.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했다. 정말 고맙다고 했다. 밤이 됐다. 정숙은 혼자 창가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1년 전이 떠올랐다. 서울에 올라오던 날. 불안했던 마음. 이상했던 집. 차가웠던 사위. 그리고 두려워하던 딸. 이제는 모두 지나갔다. 딸은 웃고 있었다. 손주도 행복했다. 정숙 자신도 평온했다. 68년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기도 했다. 정숙은 작게 웃었다. 시장 아줌마가 영웅이 됐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딸과 손주만 알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호준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했다. 다음 달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준비를 하며 지은이 말했다. 시간 참 빠르다고 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빠르다고 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수진 경찰관이었다. 정숙에게 감사패를 주고 싶다고 했다. 용기 있는 신고로 많은 피해자를 구했다고 했다. 정숙은 사양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꼭 받으라고 했다. 다음 주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지은과 호준이도 함께 갔다. 작은 행사였다. 경찰서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수가 터졌다. 호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대단한 거예요. 정숙이 웃었다. 아니야, 그냥 할머니는 엄마를 지킨 거야. 호준이가 말했다. 그럼 저도 나중에 엄마 지킬 거예요. 지은이 아이를 안았다.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말했다. 엄마 이제 고향 가셔도 돼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여기 있을게. 너희 곁에. 지은이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했다.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꽉 잡았다. 저녁이 됐다.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았다.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을 구웠다. 호준이가 좋아했다. 고기를 먹으며 웃었다. 지은도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다. 정숙도 한잔했다. 기분이 좋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호준이는 방에서 놀고 있었다. 지은이 엄마 옆에 섰다. 같이 설거지를 했다.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정숙이 먼저 말했다. 행복하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요. 밤이 깊었다. 호준이가 잠들었다. 지은도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1년 반 전 처음 봤던 그 풍경. 이제는 익숙했다. 정숙은 생각했다. 서울에 올라온 것이 잘한 일이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딸을 구했다. 손주를 지켰다. 그것이면 됐다. 68년 인생 중 가장 큰 일을 한 것이다. 핸드폰을 꺼냈다. 고향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낸다고 했다. 곧 내려갈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했다. 여기 할 일이 남았다고 했다. 딸과 손주 곁을 지키는 일이. 문자를 보내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시장에 가야 했다. 김치를 팔아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감사였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우리 이겼다. 법이 아니라 가족이 이겼다. 엄마가 이겼다. 잠이 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작은 방을 비췄다. 정숙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68세 시장 아줌마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있었다. 아침이 왔다.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였다. 정숙은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었다. 부엌으로 갔다. 김치를 챙겼다. 시장 갈 준비를 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가 조용했다. 정숙은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정숙은 걸었다. 시장으로 향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숙의 하루도 시작됐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